조선시대엔 서울을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로 한강을 경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강은 수도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습니다. 현재 한강에 여러 다리들이 놓여 있는데 그 지점들이 예전 나루터였죠. 조선시대 한강의 나루 중에 가장 번성했던 곳들이 오늘 우리가 답사할 구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과거의 풍경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두무포는 두묵계 나루터, 즉 중랑천과 경강이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두모포라는 이름도 두 물이 합쳐진다는 두묵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앞으로 흐르는 강을 동호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놓인 다리가 동호대교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만나 광진을 지나고 한성부 관할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나는 나루가 두무포입니다. 때문에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물자들이 여기서 모여 서울로 반입이 됩니다. 서해의 조류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 배가 올라올 수 있는 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모포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서해의 조류가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번성했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한강의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류는 더 이상 흐르기 어렵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서해의 조류가 용산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모포는 시들해지고 조류가 미치는 서강이나 마포, 용산이 번성하게 된 것이죠. 기해동정 기념비는 조선시대 태종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세종께서 일본 왜구의 어떤 대마도를 정벌하기 전에 장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출정식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두모포가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주민들이 기해동정 600년을 맞이해서 직접 뜻을 모아서 기념비를 건립했던 것입니다. 독서당은 일종의 국립 독서 연구기관입니다. 세종 때 학자들을 위해 일종의 유급 휴가인 사가 독서제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조용한 연구를 위해 성종 때 용산에 독서당을 설립했다가 중종 때 이곳으로 이전하여 동호 독서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율곡 이이가 34살이 되던 해 동호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동호문답입니다. 자신의 정치 사상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서 선조께 올린 문답서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지 임금의 도리를 명쾌하게 논술한 글입니다. 동호독서당은 설립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소각될 때까지
75년 동안 학문 연구와 도서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는 강 전체를 뜻하지만 조선시대엔 한남대교 밑으로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한강에 있던 한강지는 용인이나 강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나루로 일찍이 서울의 물화가 삼남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나루였어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죠. 1969년 한남대교가 건설되기 직전까지도 사람과 물화를 실어 날랐습니다. 한강지는 조선시대 국가사전에서 중사의 공간으로 기우제가 이루어졌던 중요한 장소였죠. 한강진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는 호랑이 머리를 강물에 던지는 치모두를 거행했는데요. 우리가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용이 머물고 있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던지면 이 용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빙고는 조선시대의 얼음 창고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얼음을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이제 구하기가 쉽지만 제빙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얼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서 여름까지 보관했다가 사용했죠. 이렇게 얼음을 보관하는 일을 장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장빙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경강변에 있었던 서빙고와 동빙고입니다. 동빙고가 국가제사용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라면 서빙고는 왕실뿐만 아니라 문무백관, 일반 백성들까지도 나누어줄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서빙고는 그 창고가 8동이나 됐었고 동빙고에 비해 규모가 12배나 컸다고 합니다. 한강변 근처에서 음력 12월이나 1월 중에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한 덩이씩 그 얼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얼음 한 덩어리의 무게가 대략 2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게나 달구지에 싣고 빈 곳까지 운반을 했던 것이죠. 서빙고 부군당은 태조 이성계를 주신으로 모시는 신당입니다. 부군당은 관청에 부속된 신앙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관아에 이런 신당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좀 의외죠. 무속적 성격이 다분한 부군당이 조선의 관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고려 때의 무속의 풍속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서빙고 부군당이 지금 이제 한강유역에 현존하고 있는 부군당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군당에 보관되어 있는 현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주기적으로 중수를 하면서 그 중수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보존 상태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부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